반갑습니다. 오늘 2차 함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최대최소에서 조금 더 응용된 형태, 최대최소 두 번째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 교재 146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기본적인 형태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들이 유형 3가지로 해서 나와져 있습니다. 쌤이 미리 적어봤고요. 공통부분, 실수조건, 조건식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각각의 상황에 맞게 푸는 방법이 이제 나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익혀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1번은 공통부분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수학하면서 공통부분 있을 때는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어요. 뭐 방정식 풀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할 때도 그렇고 전개할 때도 그렇고 공통부분 있으면 대부분 뭐 해서 계산을 해줍니까? 오, 그렇지, 맞아. 굿!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자,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치환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치환을 하면서 달라진 변수의 범위를 조심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치환을 하게 되면 문자가 다르게 바뀌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그 달라진 문자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하고 문제를 풀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치환을 할 때는요, 범위를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이 내용은 지금 2차 함수 하면서 공통부분 치환하는 형태에서만 나와지는 게 아니라 뭐 나중에 가가지고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들을 막 배울 때 다 일괄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 1번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게. 되셨나요? 그래서 자, 요거 범위 주의해달라는 거 요거 생각하면서 이제 이따가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실수 조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교재에 있는 거랑 쌤이 조금 다르게 적었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조건들이 있을 때 무엇을 이용해서 풀 것인가를 쌤이 한번 적어보려고 이렇게 나타냈고요. 실수라는 조건이 있고 뭔가 최대최소를 구하자라고 한다면 실수가 가지는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실수라는 놈은요, 실수를 제곱하게 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돼요. 뭐 허수 같은 건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었지만 실수라는 애는 무조건 제곱하면 0 이상의 값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이걸 이용을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제곱의 형태로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 실수 조건 나오면 무엇을 이용하냐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거야.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이 어떤 값의 제곱으로 표현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바꿔놓고 문제를 풀어갈 거니까 조금 이따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형태야. 그냥 조건식이 있을 때는 대입해서 문제를 차례대로 풀어가 주시면 돼요. 알겠죠? 조건식은 어떤 특정식을 만족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대입해서 뭐 2차식의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최대최소 형태로 문제를 풀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쌤이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푸는지는 설명을 해봤으니까 요 각각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예제들을 좀 풀어보고 뒤쪽에 실질적인 예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의 예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 적어봤습니다. x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제한된 범위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우리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였잖아. 그치?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함수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시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다가도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이거 전개했다라고 치면은 몇 차가 나오는 겁니까? 4차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인데 4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나요? 없어요. 나중에 2학년 때 돼서 미분을 배우고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면
풀 수는 있지만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쵸?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냐? 자, 얘를 전개할 생각은 하지 말고요. 지금 멀리서 바라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느낌은 받았을 거야.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이 공통되게 있구나. 그지? 공통되게 있으니까 우리가 치환을 이용을 해볼 수 있구나. 됐죠? 자, 여기 있는 이 식을 t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라는 애를 t라고 해서 잡아줄 거야. 그럼 y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라고 바뀌고 엄청 간단한 2차 식으로 나와졌어요.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야. 꼭지점의 좌표를 알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고쳐줍니다. t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지? 자, 아래로 볼록인 함수에서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마이너스 4를 갖는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정말 주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식이 문자 누구에 대한 식으로 바뀐 거죠? t에 대한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t라는 값을 의미합니다. 되겠니? 네. t라는 값에 대해서 최대치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주어진 범위가 누구에 대한 범위예요? x에 대한 범위예요. 여기 t에 대한 값, 여기가 t가 마이너스 1인데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자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얘는 t에 대한 함수인데 x의 범위를 적용시키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쌤이 아까 제일 강조했던 부분, 범위를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자, 문자를 t로 바꿨듯이 여기 있는 이 x값의 범위도 t에 대한 범위로 바꿔줘야 돼요. 그 과정이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그 과정 여기서 한번 살펴보자. 얘들아, 지금부터 집중 잘해야 돼. 지금 보면 얘도 치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식인데 얘도 또 다른 하나의 함수라고 볼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 x에 대한 2차고 원래 보통 여기 좌변에는 y라는 값이 적혀지잖아. 그러면 2차 함수로 볼 수가 있지. x값이 정해지면 t값이 이제 정해지는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요거를 표준형으로 고쳐줍니다. 이 2차 함수를.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될 거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때 x값이 정해지면 누구 값이 정해진다? t값이 정해진다. 그러니까 자, 조금 독특할 건데 이 가로축은 원래대로 x축 맞아. 근데 세로축은 누구 축이 되냐면 t축. 좋아요. 굿.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범위를 여기에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2부터 얼마까지니? 1까지죠. 자,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여기 마이너스 2를 직접적으로 집어넣어 본다면 0이라는 값이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2인 지점이에요. 오케이? 자, 끝값을 한번 대입을 해서 함수값이 얼마가 나와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1도 한번 대입해보자. 1 대입해봐요. 1 더하기 2니까 1일 때 함수값은 얼마 나와죠? 3이 나오죠. 아우, 좋아요. 그럼 그래프를 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요 놈만 취급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이 노란색 그래프가 가지는 t값의 범위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됐니? 다시.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값을 함수값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함수값 아까 얼마였지? 여기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 맥시멈으로 올라간 함수값 얼마였습니까?
3이었어. 그러면 우리가 t값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 사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보다는 무엇하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여기 있는 이 함수에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봐봐. t에 대한 함수를 이제 고쳤고 t값의 범위를 나타내죠. x에 대한 범위를 t값에 대한 범위로 바꿔놨어? 그럼 이제부터는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그래프 잘 잘라서 최대치수를 얘기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자, t값의 범위 몇부터 몇까지 보겠다? 마이너스 1부터 3. 여기가 마침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뭐 3이라는 지점은 대략 한 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고 그래프는 여기부터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그래프만 나와지게 되겠죠. 그럼 t가 얼마일 때 최소값입니까?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가지는 거고 스몰 m으로 적을게요.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t가 얼마일 때 최대가 되죠? 3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최대값은 t에다 이제 3 넣으면 돼. 9 더하기 6 빼기 3 얼마입니까? 12.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가 있겠죠.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본 과정 중에서 이 과정 있죠? 이 과정. 이 과정이 이 문제 푸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답은 구해졌는데 쌤이 조금 더 나아가서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는가? 라고 물어봐요. 다시 한번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는가? 이걸 물어보는 건데 지금은 t가 얼마일 때 최소값 갖는 걸 알아냈어? t가 마이너스 1일 때야. 근데 x가 얼마일 때 최소냐? 이걸 알아보려면 여기 있는 이 치환했던 이 관계식 있죠? 여기에다 적용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인 거야. 여기가. 오케이? t에다 마이너스 1을 한번 줘볼래요? 요거지? 그러면 넘긴다면 플러스 1은 0인 거고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x가 얼마일 때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일 때가 되는 거야. 물론 지금 얘랑 지금 우연찮게 같게 나왔는데 뭐 무조건 같은 거 아닙니다. 결코. 그렇기 때문에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갖냐? 최소값을 갖냐? 물어본다면 다시 치환했던 식에 적용해서 x가 얼마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첫 번째고요. 이 첫 번째 예 하나만 들었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입니다. x, y가 실수일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해보시오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2차식의 최대 최소인데 실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우리 실수가 가지는 특징은 아까 언급을 했었죠. 제곱하면 무조건 몇 이상이 됩니까? 0 이상이야. 그래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제곱의 형태, 즉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고 문제를 풀어주게 됩니다. 나타내 볼게요. 일단 요거 기준으로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두 개는 2로 일단 묶어야 되겠죠? y제곱 마이너스 6y. 요거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 만들 거야. 이렇게 추가가 돼야 되겠지? 자, 요거 가지고 완전 제곱식 써주면 x. 그렇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쓸게요. 2y 마이너스 3의 제곱에서 자, 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8 그럼 마이너스 22죠? 마이너스 22에 플러스 16 해주면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6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요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실수를 제곱한 것 더하기 역시 실수를 제곱한 것에서 6을 빼고 있어.
생각해봐. 요 놈은 뭔가를 실수로 제곱을 하게 되면 항상 0보다 무엇하다고요? 크거나 같다. 이상. 요것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최소값이죠. 그쵸? 최소값이 내려면 얘가 제일 작은 값 얼마지? 0. 얘가 제일 작은 값도 0이잖아. 그럼 얘네가 둘 다 0일 때를 생각하면 되고, 얘네가 0이다 라고 치면 그냥 딱 나와지는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답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봐봐. 얘가 0이 되려면 x값이 얼마일 때인 거야? 그 다음에 y값은, 그렇지, x가 2고 y가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것들 한번 다 공부를 해봤고요. 여기 조건식 대입하는 건 문제 너무 쉬워가지고 뒤에 이제 실질적인 예제에서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147페이지에 11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 첫 번째 케이스 문제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공통 부분이 있을 때 치환하면서 최대 최소를 찾아주면 되는 건데 범위를 주의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 치환할 거리가 눈에 너무 잘 보입니다.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애를, 공통된 애를 t라고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저기 있는 이 식은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로 바뀌게 되는 거고, 얘는 얘 완전 제곱식이다. 그치?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꼭지점에 t 좌표가 얼마가 됩니까? 2가 돼요. 그랬을 때 여기 뭐 함수값은 0이긴 한데 뭐 최소값만 구하는 문제가 아니죠. 이 제한된 범위를 여기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얘가 문자 누구에 대한 함수입니까? t에 대한 함수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여기다 바로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잘하고 있어. 우리가 여기 관계식을 통해 가지고 이 x에 대한 범위를 t에 대한 범위로 바꿔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얘 표준형을 한번 다시 고칠 거야. x-1의 제곱 플러스 2. 꼭지점이 1, 얼마입니까? 1,2 정도 되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랬을 때 자, 여기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누구 축? t축. 자, 요 함수에다가 이 범위를 적용을 시키는 거야. 0부터, 0은 여기니까 0부터 3일 때까지. 자, 0일 때는 함수값 여기 3이죠, 3. 그 다음에 3을 한번 대입해봐. 3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 됩니까? 6이 되겠네? 요 정도라고 보자. 3 집어넣었을 때 여기 함수값이 6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우리가 요것만 딱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이 빨간색 그래프의 t값의 범위, 즉 t값이 갖는 이 y값의 세로축 값의 범위, 얼마부터 얼마까지의 함수값을 가져요? 여기가 얼마야? 2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좌표 얼마입니까? 6. 그러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가 t값이 2부터 6까지의 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t의 범위 2 이상 6 이하를 생각하고 여기에다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지. 마무리하겠습니다. t값의 범위에 따라서 여기 잘라주자. 2부터 6까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 나와질 거고요. t가 얼마일 때 최소입니까? 그렇지. t가 2일 때 최소값을 갖고 최소값은 그냥 바로 0이라고 볼 수 있고요. t가 6일 때 최대값을 가지게 됩니다. 6을 대입해주면 4의 제곱이니까 16.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갖는가 이런 거 이제 물어볼 수도 있어.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t가 2일 때 최소값이죠? 그럼 t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야. 요 관계식에.
t에다 2를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인 거고요.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게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렇게 표현되므로 x가 얼마일 때입니까? 1일 때요. x가 1일 때 t가 2가 되고 그때 최소가 되는 거야. 자, 이거 쌤 괜히 해준 게 아닙니다. 문제에서 가끔 물어보고 그럴 때마다 애들이 조금 실수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뒀다가 x가 얼마일 때 최소인가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치환하는 문제 마무리해보고 1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거랑 거의 비슷해서 바로 접근을 할게요.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2차식을 무슨 식으로 만들어 주겠다?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겠다. 바로 간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2로 묶어줍니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7 x 마이너스 3의 제곱 2 y 플러스 1의 제곱. 자,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2 계산하면 마이너스 11이죠. 거기다 플러스 7 해주면 마이너스 4. 자, 여러분들 실수라는 조건에 의해서 지금 완전 제곱식 고친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이 0 이상이죠. 여기 있는 값도 무조건 0 이상이죠. 그럼 가장 작은 최소값을 구하려면 둘 다 0일 때 최소를 갖겠네. 그럼 얘네가 0이 되려면 x는 얼마고 y는 얼마인 거야? x는 3이고 y는 그렇지. y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습니까? 마이너스 4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보기를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요. 문제에서 1번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했는데 2번은 최대값을 구하래. 얘랑 똑같이 풀면 이게 최대값이 나오나? 보면 이 2차의 개수가 음수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완전 제곱식 한번 만들고 생각을 해봅시다. x 앞에 있는 개수 이 마이너스로 묶어주세요. x제곱 플러스 4x 4 마이너스 4 y도 역시 마이너스로 묶어줍니다. 마이너스 6y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좋아요. 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9니까 13이야. 13에서 12 빼면 플러스 1이 돼요. 자, 이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뭔가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무엇합니까? 크거나 같지? 근데 거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게 부등호가 어떻게 돼야 될까?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 얘기는 한 즉슨 여기에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얘만 놓고 본다면 앞에 뭐가 달려있니?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니까 여기 있는 값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여기도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0이죠. 최대값. 여기도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0인 거야. 그럼 얘가 최대가 0이고 최대가 0이니까 여기 있는 식 전체의 최대값은 0이고 얼마일 때? 1일 때. 그럼 싹 다 더해서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1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해서 마무리 해보자면 얘가 0이 되려면 x가 얼마인 거죠? 마이너스 2이고 y는 얼마? 3일 때 최대값은 라지 m으로 적을게요.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1.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13번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13번, 14번 두 문제가 남았는데
앞서 했던 두 문제가 거의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왔지는 이차함수 최대최소의 형태고요. 지금 솔직히 13, 14번은 중등 과정에서 심화 문제로 많이 또 접해봤던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조건식이 있는 경우에요. 앞에서 예를 안 들었어.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잘 보고 y가 이렇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값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요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요 식 자체가 문자가 두 개가 지금 쓰여 있잖아. 해서 변수를 하나로 바꿔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자고. 무엇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즉 그냥 대입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대입해주면 2x제곱은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플러스 y 자리에다가 뭐 쓰면 되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제곱 써주면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확실해요? 자, 그리고 나서 전개를 쭉 해보고 조금 암산해 볼게요. 요거 제곱하면 4x제곱 나오지? 얘랑 계산하면 6x제곱. 요거 전개하자. 얼마 나오니? 플러스 12x 플러스 9 요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 그냥 우리 흔히 보던 x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된 거고 표준형 고쳐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합시다. 6 x제곱 플러스 2x 그렇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요렇게 이제 봐줄 수 있겠네.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지?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습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3을 갖는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다음 14번. 난이도 있는 형태로 나왔었는데 지금 풀이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논리가 계속해서 이제 적용이 되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요.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을 잡아주고 이렇게 x축 위에 점을 잡아주고 여기 있는 이 도형에 무엇의 무슨 값을 구하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지. 자, 활용 문제 할 때는 뭐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일단 그 애의 식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둘레에 대한 식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케이? 둘레에 대한 식을 세우겠다. 그러면 가로랑 세로가 필요하겠죠? 가로, 세로를 잡아주기 위해서 일단 이 포물선 위, 2차 함수 위에 있는 한 점을 임의로 잡아줍니다. 자, 문자 좋아하는 거 있나요? A라고 할까? 여기 좌표를, X좌표를 A라고 하면은 Y좌표는 2차 함수 위에 있는 값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A 대입해서 뭐라고 볼 수 있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라고 볼 수 있습니다. A점의 좌표를. 자, 이렇게 임의로 점 잡는 거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벌써 나온 거야. 이 A점의 누구 좌표가 세로 길이가 되겠니? Y좌표가 이 세로 길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좀 문제가 있네. 가로 길이는 어떨까? 가로 길이는 대칭성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판단할 게 두 가지가 있긴 있어요. 일단은 표준형부터 한번 고쳐볼게. 25 마이너스 25. 자, X좌표가 5가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자, 요 지점이 X는 5야. 이때 이게 X는 5를 기준으로 대칭성이 있잖아? 자, 잘 마무리 해보자. 요 길이가 5고요. 요 길이는 얼마냐면 A점의 X좌표랑 똑같잖아. 요 길이는 얼마라고 볼 수 있을까? A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요 남은 이 반쪽짜리 가로에서 반쪽짜리 있죠. 이 반쪽짜리 길이는 누구에서 누구 뺀 걸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5 빼기 A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대칭성 때문에 이걸 2배 한 것이 바로 가로 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가로 길이는 10-2A 이렇게 이제 봐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끝난 거야. 요거 이제 찾는 게 조금 문제였던 거고, 식이 바로 세워지니까 문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둘레에 대한 뭔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둘레 맞죠? 둘레에 대해서 식을 세우자. 둘레는 가로랑 세로를 더하고 몇 배 하면 됩니까? 2배. 일단 이거 그냥 바로 한번 더 해볼래요? 가로, 세로. 마이너스 A제곱 8A 플러스 10.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20인데 요거 이제 표준형으로 고쳐서 마무리하면 끝. 마이너스 2로 묶어줄게요. A제곱 마이너스 8A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20 A 마이너스 4의 제곱. 여기 계산해주면 32니까 더해주면 52. 자, 그럼 A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까? A가 4일 때 최대값 52를 갖는다 라고 볼 수 있어. 자,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답이 52는 맞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주의할 점은 있어. 이 범위를 정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A점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축을 기준으로 여기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일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했으면서. 그러면 A 값의 좌표는 0부터 5까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서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식을 볼 때 A의 범위를 0과 5 사이로 놓고 최대값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도 답과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게 이게 위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의 A 좌표가 여기가 얼마였어? 4였지. 근데 그래프를 0부터 얼마까지 잘라보는 거야? 0부터 5까지 잘라보니까 그냥 상관없이 최대값은 A가 4일 때 최대값을 52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런 것까지 세세하게 여러분 나중에 꼭 신경 쓰면서 문제를 좀 풀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차 함수 최대 최소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고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